자, 라디오 생활 법률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법률적으로 알아보는 이 시간에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상속에 관해서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만큼은 상속 순위와 상속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상속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족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순위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예, 민법에서 네. 상속 순위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직계비속,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 네. 2순위는 그 직계존속, 네. 아버지, 위로 어머니와 같은 올라가는 위로 경우도 올라갑니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3순위는 옆으로 가는 형제자매. 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열 쪽에서 이모, 네. 고모, 삼촌 같은 사순위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예. 배우자는 아, 예. 아내가 없어요. 아, 저 예. 지금 제 그 깜빡했습니다. 국어 지금 예. 듣고 있으려고 그래. 아내가 없어. 아내는 네.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 아내가 가장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 아들, 딸과도 같고 아들, 딸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은 순위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아들, 딸이 있으면은 아내하고 공동상속인, 음흠. 그리고 아들, 딸이 없으면 부모님하고 공동상속인, 예. 아들, 딸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면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네. 가장 먼저 상속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동안 그래요. 얼마나 혜택이 많은데.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도 보거나 뭔가 드라마를 봐도 사실 이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인데 네. 이게 가족인데도 막 굉장히 막 얼굴 안 볼 것처럼 나중에는 끝까지 달려가서 이게 법률적으로 싸우는 경우를 네. 많이 봤거든요. 네. 자, 이 분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분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거는 네. 이게 민법에 의하면은 첫 번째는 유언장이 있으면 그 유언대로 하는 게 1순위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그렇죠. 하거나 예. 이렇게 정해준 거 그대로 예, 따라서 예. 하는 거. 예. 예, 부모님이 유언장을 첫째는 얼마 가져가라, 둘째는 얼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따라야 되는군요. 예, 유언장으로는. 예. 오, 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장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한 4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4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형은 장남은 뭐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을 가져가, 네. 둘째는 저기 뭐 상가를 가져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협의를 하면 그 협의대로 따르면 됩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 예. 뭐 목소리 그 오빠가 장남이 뭔가 예. 뭐 나가 더 많이 데려가겠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저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정리가 될까요? 보통 그 협의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결국 법원에 가게 되는데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 법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속 순위와 그리고 법이 정한 상속재산 분할 비율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상속인들 똑같아요? 사이에서는 예. 1대 1인데 어? 아까 지금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배우자는 50%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아, 평상적으로 만약에 이제 아들, 딸이 있으면 1대1 또 공평하게 예. 가는데 배우자는 거기에 플러스 50%를 더 가져가는군요. 예, 제가 잠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어디 보겠습니다. 가시려고요? 제가 이제,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고 아내도 있고 예. 부모님도 계시는데 만약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게 됐어요. 뭐 유언도 없이.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들과 딸, 아내가 이제 협의를 상속권을 가지게 가지고 되는 거죠? 협의를 가지고 협의되면은 그걸로 이제 그 협의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법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남겨둔 상속 재산이 사망 당시에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오, 그럼 1대1대 예, 예. 50%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1억 아들 1억 어? 딸 1억
아내는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3억 5천일 경우에 네. 그렇게 예를 드니까 명확하게 분류가 네. 되는 게 이렇게 예. 나오네요. 예. 3억 5천이 있을 경우에 근데 그 형제자매 중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첫째는 장남이라고 집을 해줬어요. 먼저.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시집간 딸은 네. 뭐 좋은데 시집간다고 혼수를 또 막 이렇게 뭔가를 네. 해줬어요. 뭐 열쇠를 해주고. 네. 그 나머지 또 자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또 1대1대1 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뭔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해서 특별 수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그 미리 뭐 재산을 받아갔다든지 혼수를 네. 해갔다든지 이런 거를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좀 더 상속 재산 나눌 때 적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수발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하시는데 그렇죠. 같이 가게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도와주시거나. 예, 그냥 그 도와주면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를 했다면 예. 그런 그 자식에게는 좀 더 상속 재산을 많이 나눠주도록 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서로 말싸움이 나고 네. 서로 이게 협의가 네. 안 돼서 싸움이 예.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속 때문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미리 유언장을 써두거나 처음부터 이제 그 남은 유족들에게 이 떳떳한 취지로 하겠다는 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이것도 듭니다. 방법이네요. 이런 분쟁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네. 작성을 해두면 명확하게 네. 이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라디오 생활법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